자, 84쪽에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뭐 일종의 뭐 함수 비슷한 느낌이에요. 함수 비슷하게 두 개의 어떤 별량이 존재합니다. 두 별량의 순서상 점이죠. 점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땅땅땅땅땅 이렇게 찍어놓은 점을 그냥 찍어놓은 그림을 우리가 산점도라고 한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개의 별량이 등장하면 대부분 이제 함수를 통해서 배웠잖아. 함수는 그래프 그릴 때 점을 땅땅땅 찍은 다음에 그 점을 어떻게 해요? 쭉 이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근데 산점도는 그냥 그 점을 찍어놓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자 5명 학생들의 수학 영어 성적을 조사해가지고 그 5명의 점수를 여기다 땅땅땅 찍어보니까 점이 5개가 찍혔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산점도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얻으면 되는 거지. 가령 이걸 딱 보면서 영어 성적이 수학 성적보다 더 좋은 애들이 몇 명이야?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자, 이 그림을 어떻게 이용하면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영어 성적이 수학 성적보다 더 높은 애들을 구해라. 그러면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이 똑같은 지점에 선을 하나 그어보는 거지. 그죠? 여기 뭐 10점, 10점, 20점, 20점, 30점, 30점 여기니까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면 요렇게. 맞니? 이렇게. 자, 요렇게 선을 딱 그으면 이 선에 만약에 딱 찍혀 있으면 그 친구는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이 똑같은 친구예요. 그러면 이 선보다 위에 찍혀 있는 점이 3개지.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야? 영어 축에 좀 가깝죠. 영어 축에 가깝다는 얘기는 영어 성적이 약간 높았다는 얘기죠. 수학보다. 네, 그래서 영어 성적이 더 높은 애가 3명이고 반대로 이 친구는 어때요? 수학 성적이 더 높은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뭐 이런 데 점이 하나 찍혀 있다. 이 친구 어떤 친구지? 그치. 약간 찬호 같은 친구, 그죠? 너 영어 잘 못하지? 영어 잘해? 저번 영어 시험 100점 나왔어요. 그랬어? 그러면 한 여기쯤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도덕이에요. 인간이 덜 됐네. 인간이 덜 됐어. 아니 그 도덕이 그게 아니에요. 도덕은 그냥 나의 어떤 평소의 그 양심에 따라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너 걱정하다는데. 그러면은 내가 제 인정성이 좋다. 채원이는 약간 여긴가? 그렇죠. 그 서연이는 약간 여긴가? 아니 수학을 한 여긴가? 좀 내려주세요. 좀 내려서? 여기 아니에요. 영어도 100점이 아니야? 네. 여기야 그러면? 네. 그래? 찬호는 뭐 100이냐? 예. 그럼 여기네요. 영어. 그 산점도의 단점이야. 점이 2개가 겹치면 구분이 안 돼. 아이고. 맞죠? 그죠? 뭐 이런 단점을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긋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여기서 한눈에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산점도를 가지고. 자, 그래서 내려가 보면 그 산점도 점을 막 찍어 놓은 걸 보면서 이제 그 두 별량 사이에 상관관계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키와 몸무게. 그럼 일반적으로는 키가 클수록 몸무게도 많이 나가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들의 산점도, 키와 몸무게에 대한 산점도를 따다다닥 찍어보면은 요런 느낌으로 찍히겠죠. 요런 느낌으로. 그죠? 키가 커질수록 체중도 증가하는 요런 느낌의 산점도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점들의 배열을 보면서 키와 몸무게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양이라고 할까요? 이 방향이 기울기가 양인 방향이잖아. 그치?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 얘가 커질 때 얘도 같이 커지는 양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뭐 이런 걸 조사했다. TV 시청 시간과 성적. 그러면은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찍히지 않을까? 그치? TV를 졸라 많이 볼수록 성적은 좀 떨어지는, 그치? 이런 관계를 보이겠죠. 그런 게 이제 음의 상관관계고 점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방향을 보면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이 양의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얘처럼 상당히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찍히면 상관관계가 센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양의 방향이긴 한데 조금 이게 좀 퍼져 있죠. 요거는 상관관계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은 거지.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또는 그냥 뭐 이런 거는 별 상관이 없구나. 그 두 별량 사이에 별 상관이 없구나.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야. 쉽죠? 네. 금방 끝나요. 매우 금방 끝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1번을 보시면은 산점도가 쭉 찍혀 있는데요. 수면 시간과 TV 시청 시간이네요. 이것도 이름만 들어봐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보통 TV 많이 보는 애들이 잠을 적게 잘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수면 시간이 8시간인 학생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수면 시간이면은 여기 X축인데요. X축에서 8이라는 애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거야죠. 이렇게. 쭉. 그죠? 요 라인에 딱 찍혀 있는 애들이 바로 8시간 자는 애들입니다. 8시간 자는 애들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3명. 누가 2명 이랬어? 3명. 자, 그 다음에 TV 시청 시간이 2시간 미만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TV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가로 방향으로 선을 하나 그어보면 되겠죠. TV 시청 시간이 2시간이 지점을 쓱 그은 다음에 이거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라인은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점만 세라는 얘기죠. 그럼 몇 개인가요? 그렇지. 5명이 되는 거죠. 5명. 그럼 전체 20명 중에 5명이니까 20명 중에 5명 퍼센트 곱하기 100 하면 25%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학생의 평균 TV 시청 시간을 구하시오. 자, 일단 골라.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애들을 일단 골라야 되잖아. 그럼 아까 전에 8시간에다 이렇게 그었었잖아요. 그럼 8시간 이상이면은 몇 명이야? 6명이죠. 그 6명의 TV 시청 시간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6명 중에서 지금 TV를 제일 많이 보는 친구가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TV를 몇 시간 보나? 그죠? 3.5시간을 보죠.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친구가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몇 시간을 보나? 3시간을 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친구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2시간을 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친구가 1시간 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는 1시간을 보는 애가 몇 명? 2명인 거지, 그치?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6으로 나눠주면 그 6명의 TV 시청 시간의 평균이 나오겠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12인가요? 그 12를 우리 6명 거를 지금 조사한 거니까 이걸 6으로 나눠주면은 평균은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2시간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번 문제 보면 이번에는 16명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비교했어요. 대충 이제 양의 관계 보이죠? 기말을 중간을 잘 보내가 기말도 잘 보고 중간을 못 보내가 기말도 못 보고 뭐 이렇지 보통. 네. 그래서 이럴 때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더 높다. 이렇게 두 별량 중에 뭐가 뭐보다 높아. 이러면 일단 같다라는 라인을 그어보라 그랬죠. 45도, 그치? y는 x 라인을 쭉 그어보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선을 딱 그었을 때 기말이 중간보다 높아야 되니까 기말축에 가까워야 돼요. 그쵸? 기말축 세로축에 가까워야 돼요. 그럼 세로축에 가까운 애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네요. 그쵸? 6. 그래서 6명이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같은 학생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이죠. 그죠? 이 라인에 딱 찍혀있는 애들. 그 4명이 전체 몇 %냐? 뭐 쉽죠? 16명인 거 알려줬으니까 16명 중에 4명 그리고 곱하기 100 얼마예요? 25%가 되겠죠. 25%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을 보면 오른쪽 산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향을 딱 보니까 양인가요? 음인가요? 음이죠. 음의 상관관계 나타내는 거 맞고요. 순서상을 좌표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낸 거다. 그쵸? 그게 산점도죠.
두 별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x가 커질수록 y도 커진다. 이거는 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이잖아. 4번이 틀렸고요. 하루 중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있죠. 근데 사실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여기다 점으로 찍잖아요. 이렇게 안 찍혀. 아니지. 정확하게 라인으로 찍히죠. 왜냐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 사이의 상관관계면 x 플러스 y가 정확하게 24가 되는 거잖아. 뭐 어떤 날은 뭐 막 하루가 더 길고 막 어떤 날 짧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점이 이렇게 퍼질 수가 없지. 완전히 이런 직선으로 딱 찍히겠죠. 이렇게 요 직선에만 따다다다닥 찍히겠죠.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밤의 길이는 짧아지는 거니까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5번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내려가서 4번 보면 자, 산점도의 분석 뭐냐 용돈과 저축 얘기네요. 그죠? 아, 니네 저축하니? 네. 아, 그래요? 용돈을 저축해요? 예. 경제관념이 살아있구만. 안 쓰면서. 어? 안 안 쓰는데 끼면 저축이죠. 그랬다가 이제 한 번에 확 지르는 거 아니야? 아, 아무튼 용돈을 많이 받으면 저축을 많이 하나? 어떤 통계적으로는 그렇겠지. 아무래도 용돈을 안 받으면 저축을 못 하니까 어쨌든 받으면 뭐 이렇대요. 자, 그런데 B, C, D 같은 친구들 뭐 A, E 약간 벗어나 있는 애들이 지금 있죠. 그러면 기억부터 보면 용돈이 많은 학생은 대체로 저축도 많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지금 산점도지. 기억 맞다라고 볼 수 있고 A, B, C, D 중에 저축을 가장 적게 저축액만 보는 거예요. 저축만. 그러면은 딴 거 볼 필요 없이 Y값만 보는 거니까 Y값이 제일 낮은 친구가 누구예요? B죠. B. 그죠? B. 그럼 가장 적게 하는 학생은 2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하지만 우리가 B를 욕할 수는 없어요. 얘는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하는 거지. 얘는. 그치? 근데 2는 어때? 얘는 돈은 많은데 저축을 안 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좀 욕할 수 있지만 B는 욕하면 안 된다. B는. 자, 그 다음에 C는 2보다 용돈을 더 많이 받는다. 용돈만 보시면 2가 지금 용돈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죠. 그죠? C보다 더 많이 받지. 그래서 D끝은 틀렸고요. A, B, C, D 중에 용돈에 비해서 저축액이 가장 많은 학생. 짠돌이죠. 짠돌이. 누구죠? 용돈은 조금밖에 안 받는데 저축을 엄청 많이 하는 얘죠. 얘. 그쵸? 짠돌이. 그리고 기억하고 리을 D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87쪽으로 가서 자, 여기 1번을 보시면은 연극 동호회 회원 20명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극을 관람한 횟수 뭐 대중이 없죠. 막 그치? 막 지 맘대로네요. 그런데 그 상반기 하반기에 연극을 관람한 횟수의 합의 9회입니다. 합의 9회. 자, 만약에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연극을 더 많이 본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이런 질문이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선을 이렇게 그으면 되죠. 45도 선을 그으면 되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상반기랑 하반기를 더해가지고 9가 되는 애를 찾으래요. 이거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더해서 구되는 지점에 그러니까 더해서 9되는 지점을 몇 개만 찾아보면 아하, 이것도 선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1,8 여기 1,8이잖아. 그 다음에 2,7 여기 2,7 3,6 이런 식이니까 합이 9가 되는 지점들을 이어보면 요렇게 이어집니다. 요렇게 음의 방향으로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면서 요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요 라인 위에 딱 찍혀있는 애들만 9회를 본 애들이죠. 근데 우리는 9회 이상을 세고 있죠. 그러면 여기 일단 찍혀있는 애들도 포함을 하고요. 9회 이상이면 요 라인보다 더 어떤 애들? 더 높이 찍혀있으면 더 많이 본 거잖아. 그죠? 이게 높이 찍혀있는 애들까지 다 세주면 되는 거니까 총 몇 명이야? 8명. 그럼 20명 중에 8명이네요. 20명 중에 8명. 40%인가? 40%. 네, 그래서 합이 얼마다라고 하면 요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어보면 합이 같은 아이들을 연결할 수 있다. 그죠?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2번 볼게요. 2번. 이번에는 자유투를 10개씩 던져가지고 성공한 횟수를 지금 이렇게 찍어놨는데요. 1차, 2차에 성공한 자유투의 개수의 차가 2개 이하래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 27명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확인해 보기에는 조금 그렇잖아. 그지? 자, 그래서 머리를 좀 써보면 일단 요게 요렇게 긋는 게 뭐였죠? 요게 그 1차와 2차의 개수가 똑같은 애들이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선보다 자, 이 선보다 한 칸 위로 올렸다. 자, 요 선보다 한 칸 위로 올려서 요렇게 걷다 선을. 그럼 요 선 위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요 선 위에 찍혀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자, 요 선 위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일단 1차보다 2차를 더 많이 성공했죠. 근데 그 1차와 2차의 개수 차이가 한 개인 애들이에요. 자, 요거 봐봐요. 요 친구 지금 보시면 요 친구 1차에 5개 성공했죠. 1차에 5개 성공했는데 2차에 6개 성공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요 친구도 보시면 1차에 7개 성공했는데 2차에 8개. 그죠? 얘는 8개였는데 9개. 느낌 오죠? 그래서 y는 x라인에서 위로 1만큼 딱 올려주면 여기 한 개 차이 나는 애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아래로 1만큼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번에도 한 개 차이인데 이번에는 한 개 차이로 1차 때가 더 많은 애들. 그쵸?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y는 x라인에서 우리가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한 개 차이 나는 거, 뭐 2개 차이 나는 거, 이런 라인들을 그을 수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1차와 2차의 차이가 2개 이하인 애들을 찾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2개 이하인 애들이니까 y는 x 지우고요. 아까 전에 그어놨던 요 선을요, 한 칸 더 올릴게요. 한 칸 더 올려. 이렇게. 띵. 자, 이렇게 2개 올리면 이 라인은 어떤 라인이냐면 2차의 개수에서 1차의 개수를 뺀 게 몇 개인 애들? 2개인 애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던 거 얘도 한 칸 더 내려. 얘도 한 칸 더 내리면 요 라인은 이제 어떤 애들을 가리키냐면 1차의 개수에서 2차의 개수를 뺀 게 2개인 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두 선의 사이 부분을 세면 됩니다.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선도 포함. 그치? 이 선 위에 있거나 혹은 두 선 사이에 있는 점들을 세보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보면 이게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이네요. 그쵸? 17개. 그럼 27명, 아니, 그냥 17이구나. 4번이네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찾으면 되겠다. 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3번. 자, 3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풀어보세요. 상위 40%. 딱 봤을 때, 야, 이거 누가 봐도 꼴등이다. 얘 아닌가? 누가 봐도 1등이다. 얘네 둘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이 평균 내면은 점수가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말과 중간의 합산 점수를 봐야 되는 거니까 요 방향으로 선을 그으면서 찾아봐야 되지. 그럼 여기 지금 요 친구들이 공동 1등이죠? 얘네들이 공동 1등이고 그 다음에 요 라인에 걸쳐 있는 얘가 그러면 3등인 거죠. 그 다음에 요 라인에 걸쳐 있는 얘가 4등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걸쳐 있는 얘네들이 공동 5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6명이면 요렇게죠. 요렇게 6명이 상위 6명이고 얘네들 지금 중간고사 점수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점수가 80점 2명, 90점 2명, 100점 2명 아니야. 그럼 평균 뭐야? 4번이죠. 저희까지 다 해놓고 기말고사랑 중간고사 평균 비교하고 있어요. 중간고사 점수의 평균이라고 그러잖아. 문제를 잘 읽어야지. 그지?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 자, 뒤로 넘어갑니다. 중단원 마무리에서는 그 90쪽으로 가서 90쪽에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15번은 5명의 체조 선수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점수가 이렇게 됐는데 1차보다 2차가 더 높은 선수들의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1차와 2차가 더 높은 1차보다 2차가 더 높은 그랬으니까 자 요거 그어야죠. 45도 그어주고 2차가 더 높은 이니까 어디 있는 애들이야? 이 선의 위쪽이죠. 위쪽 2차가 요 세로축에 가까이 있는 애들 요렇게 5명입니다. 자 요렇게 5명이 2차가 더 높은 애들이고 걔네들의 2차 점수의 평균은 1차 점수의 평균보다 몇 점이 높냐? 자 보세요. 이거를 얘네 5명의 2차 점수 다 더해가지고 평균 내고 1차 점수 다 더해가지고 평균 내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도 되냐면 봐봐. 이 친구는 2차가 몇 점 높아요? 1점 높죠. 얘도 1점. 얘도 1점. 얘도 1점. 얘만 2점이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1차보다 2차가 몇 점이 높냐를 계산했을 때 1점만큼 높은 애가 4명이고 2점만큼 높은 애가 1명이잖아. 그럼 결국은 이 5명의 총점에서는 플러스 6점이 높아지지 않았겠어? 그럼 평균은 얼만큼 높아졌냐? 그럼 이거를 6을 5명이니까 5로 어떻게 하면 돼? 5로 나누면 되지. 그럼 6을 5로 나누면 얼마요? 1.2지. 그러니까 1차의 평균과 2차의 평균을 비교해봤을 때 몇 점 높아졌냐 이것만 구하면 되니까 그냥 그 증가된 점수만 이용해가지고 1.2 이걸 답으로 쓰면 되겠죠. 그치? 네, 이렇게 푸는 게 좀 똑똑한 방법이 아닐까. 자 내려가서 16번 한번 풀어봅시다. 16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골랐어요? 이거요? 어. 이거 그냥 45도 성분 45도 선 긋고 이렇게 차가 20점 이상인 거거든요. 일단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높았다 그랬으니까 요 파란 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과 기말고사 점수 차가 20점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요 방금 그었던 선에서 위로 2칸만큼 올려가지고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선보다 더 높거나 혹은 이 선에 딱 찍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생각해 봤을 때 합격이 5명이에요. 이게 5개인데 그 중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의 평균이 75점 이상이다. 자, 평균이 75라는 건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평균이 75인 애를 한 명 골라보면 70,80 혹은 80,70 뭐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균이 75라는 건 합이 15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합. 그래서 합이 150이 되는 라인을 그어보면 합이 150이 되는 라인은 100,50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을 그으면 얘가 지금 딱 합이 150인 라인 아닐까요? 그러면 요 빨간 선에 걸쳐있는 애가 평균이 75고 그거보다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빨간 라인보다는 같거나 높은 애들이죠. 그러면은 최종으로 합격되는 애는 얘하고 얘한가? 이렇게 딱 둘이죠. 그렇죠?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애는 둘밖에 없으니까 10%가 되는 거죠. 선을 긋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나다 조건을 해석하면 되겠고, 자 마지막 17번 네, 요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답 찾아보세요. 어떻게 풀었어요? 저요? 응. 싹 다 더 해봤어요. 그치, 이거 숨어있는 점 찾는 건데, 그지? 일단 품질부터 보면은 품질에 찍혀있는 9개의 점들의 품질 점수를 다 더해보면 이게 지금 74점의 평균이 나오려면 10개의 점이니까 740이라는 총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740에서 모자란 게 몇 점인지를 보면 되겠죠. 그죠? 요거 다 더해보니까 얼마 나와? 670. 그러면 70점에 있는 여기에 지금 숨어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요놈 아니면 요놈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숨어있는 점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은 만족도, 품질 만족도, 아 이게 품질이었구나. 가격, 아 이게 가격이었나? 74
아, 74가 가격이었구나. 그러면은 70, 가격이 70인데네. 가격이 70이면 이렇게 돼야 되나? 그죠? 그러면 요놈 아니면 요놈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숨어있는 놈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품질은 750이라는 총점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의 품질 점수를 다 더해보면 얼마 나와요? 670. 그러면 여기서는 80이 부족하네. 80. 그러면은 품질에서는 80 라인, 요 라인에 숨어있는 거니까 결국 진짜 숨어있는 애는 요 놈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요 친구는 70,80에 있는 애니까 두 값을 더하면 150. 요게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숨어있는 점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원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풀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시험이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진도는 다 나갔으니까 본교재하고 워크북 모두 이제 끝까지 풀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당장 다음 시간까지는 센만 풀자고 했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숙제는 센 끝까지입니다. 센 끝까지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14, 15, 16이 수목금이죠? 네. 그죠? 찬호가 월화수인 거고 채원이가 14, 15, 수목금인 거고 네. 그죠? 시험 바로 전날이나 시험 보는 날은 쉬어도 돼요. 맞죠? 서연이랑 둘이 뭐든 할게요. 뭐든 하면 되니까 쉬어도 되고. 넌 나와야지. 그러면 너는 그러면 이번에 쉬고 너 시험 기간에 그러면은 나와야지. 나오든가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게.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제 다음 주가 그래도 시험이니까 우리가 양심상 쌤은 끝까지 좀 풀고 시험을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부터는 쌤을 풀어주시고 채원이는 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 우공비 푸시고 네, 그래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쌤 끝까지 푸는 거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우공비 책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 끝내는 걸로 할게요. 쌤 다 끝내고 다음 주 금요일 넉넉하죠.